새벽 4시. 세상이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 박순자 여사의 하루는 어김없이 시작된다. 30년 세월 동안 단 하루도 꺼진 적 없는 가마솥의 불처럼 그녀의 삶도 그렇게 쉼없이 타올랐다. 낡았지만 반질반질 윤이 나는 주방. 그곳은 순자에게 성전과도 같은 곳이었다. 남편이 살아생전 함께 벽돌을 나르고 페인트를 칠하며 만들었던 이 공간에는 부부의 웃음소리와 땀방울, 그리고 사무치는 그리움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그녀는 거대한 솥 앞에 서서 육수를 젓는다. 단순한 반복이 아니다. 이것은 죽은 남편과 나누는 새벽의 대화이며 고단한 세상 사람들을 향한 위로의 의식이다. 뽀얗게 우러나는 국물 위로 피어오르는 김은 마치 먼저 간 남편이 보내오는 따스한 안부 인사 같았다. 손마디는 세월의 풍파에 못 이겨 뒤틀렸지만 국자를 쥔 손의 감각은 30년 전 그날처럼 정확하고 섬세했다. 이 국밥 한 그릇으로 아들 민석을 키웠고 대학을 보냈고 장가까지 보냈다. 내 인생 전부가 이 솥 안에 있구나. 순자는 희미하게 웃으며 다시 한번 국자에 온 마음을 실었다. 여보, 보고 있어? 오늘도 국물이 아주 진국이여. 당신이 딱 좋아하던 맛인데. 민석이도 어릴 땐 이 국물에 밥 말아주면 세상 행복해 했지. 다 컸다고 이젠 잘 오지도 않지만 그래도 어미는 이렇게 당신이랑 아들 생각하며 국 끓이는 게 낙이요.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오후 2시. 한바탕 전쟁을 치른 가게 안이 잠시 한산해진 틈을 타 순자가 고된 허리를 두드리며 의자에 앉았다. 그때 요란한 풍경소리와 함께 아들 내외가 들어섰다. 아들 민석과 며느리 유진이었다. 명절이나 생일이 아니면 좀처럼 얼굴 보기 힘든 아들 내외의 갑작스러운 방문에는 순자는 반가우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며느리 유진은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찡긋하며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 눈빛은 정겨운 식동을 훑는 것이 아니라 간정사가 낡은 물건의 가치를 매기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다. 아들 민석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초조함이 순자의 눈에는 선명하게 보였다. 자식의 얼굴만 봐도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게 어미라 했던가? 저것들이 또 무슨 사고를 치고 돈이 필요한 게로 보다. 순자는 애써 불안감을 누르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우리 아들하고 예쁜 며느리 아니냐?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 시간에 다 왔어? 밥은 먹었고? 어머니, 가게 냄새는 여전하네요. 저희 점심 놓고 왔어요. 어머니 힘드실까 봐요. 어머니 허리는 좀 어떠세요? 맨날 서서 일하시니까 저희가 걱정이 돼서 한번 와봤죠. 순자는 아들 내외를 위해 가장 좋은 부위만 골라 수육 한 접시를 정성껏 내왔다. 하지만 그들은 거의 손도 대지 않고 자기들끼리 귓속말을 나누기 바빴다. 유진은 연신 휴대폰 계산기를 두드리며 무언가를 보여주었고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불안한 눈으로 어머니의 눈치를 살폈다.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순자의 귀에는 단어 몇 개가 파평처럼 날아와 박혔다. 평당 시세, 권리금, 마지막 기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평생을 바친 이 가게가, 남편의 영혼이 깃든 이 공간이 저들에게는 그저 돈으로만 보이는 것인가. 순자는 못 들은 척 묵묵히 그릇을 정리했다. 하지만 덜덜 떨리는 손끝이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고스란히 대변하고 있었다. 아들 내외가 돌아간 후 순자는 텅 빈 가게에 홀로 앉아 오랫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가게 벽에 걸린 빛바랜 흑백 결혼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이 오늘따라 유난히 쓸쓸해 보였다. 여기가 상권이 죽은 것 같아도 재개발만 들어가면 대박이라니까. 지금 팔아야 제가 빠는다고. 더 버티면 똥값 된단 말이야. 그래도 어머니가 평생을 바친 곳인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 당신 사업자금 막으려면 이거밖에 없어. 어머니 인생 하는데
그럼 우리 인생은 언제까지 이 냄새나는 국밥집에 발목 잡혀 살 건데? 며칠 뒤 아들 내외는 화려한 브로시 하나를 들고 다시 순자를 찾아왔다. 실버 팰리스 프리미엄 요양원. 최고급 시설과 의료 서비스를 자랑하는 그곳의 사진들은 마치 지상의 낙원처럼 보였다. 유진은 마치 대단한 선심이라도 쓰는 듯 과장된 목소리로 요양원의 장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친구도 사귀고 취미생활도 하고 이제 고된 일은 그만두고 여왕처럼 편히 쉬시라는 말은 달콤한 독약처럼 순자의 귀에 파고들었다. 민석은 옆에서 맞장구를 치며 이 모든 것이 오직 어머니를 위한 효도라고 거들었다. 순자는 말없이 그들의 얼굴과 부르셔를 번갈아 보았다. 아들의 얼굴에는 효심이 아닌 빛에 쪼들리는 자의 초조함이, 며느리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욕망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들이 말하는 낙원은 순자에게는 창살 없는 감옥과 다름없었다.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집과 가게를 팔아 생판 모르는 사람들 틈에서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연명하라는 소리였다. 어머니, 여기 좀 보세요. 호텔이 따로 없죠? 식사도 다 나오고 물리치료에 노래교실에 온종일 심심할 틈이 없대요. 이제 어머니도 이런 데서 호강 좀 누리셔야죠.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돈이 없어서 못 보내드리는 거지. 이번에 가게 정리하고 나면 충분히 가능해요.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효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가게랑 집을 팔라는 거냐? 그게 어머니 편히 모시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서요. 순자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단호했다. 싫다. 그 한마디에 민석과 유진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들은 순자가 당연히 감격하며 받아들일 줄 알았던 것이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자신의 뜻을 전했다. 이 가게는 단순한 밥집이 아니라 내 인생 그 자체이며 남편의 목숨값이나 다름없다고. 나는 죽어서도 이 자리에서 뻘을 묻을 것이라고. 순자의 완강한 거절에 유진의 입에서 본심이 튀어나왔다. 어머니의 고집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죽게 생겼다는 저주에 가까운 악담이었다. 민석 역시 효자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장사가 예전 같지 않다. 어머니 건강도 걱정된다는 이유를 대며 집요하게 어머니를 압박했다. 그들의 말은 걱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순자의 자존심과 삶의 의미를 짓밟는 폭력이었다. 순자는 수십 년간 뜨거운 불 앞에서 단련된 사람이다. 하지만 자식이 가하는 마음의 화상은 그 어떤 불보다도 뜨겁고 아팠다. 싫다. 나는 여기서 살다 여기서 죽을란다. 네 아비랑 피땀으로 일군 곳이야. 돈 몇 푼에 팔아치울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을 다. 어머니, 지금 그깟 낡은 가게가 문제예요? 민석 씨 사업 망해서 우리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어머니 고집 때문에 다 같이 죽으란 말이에요? 어머니,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이 가게 예전처럼 장사 잘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러다 나중에 헐값에 넘기게 되면 어떡해요. 지금이 기회예요. 네? 나가라. 너희랑 더는 할 얘기 없다. 어서 나가. 그날 이후 아들 내외의 발길은 뚝 끊겼다. 하지만 순자는 불길한 침묵이 더 무섭다는 것을 직감했다. 며칠 뒤 가재 앞으로 낯선 사람들이 찾아와 사진을 찍고 무언가를 측정하기 시작했다. 순자가 누구냐고 묻자 그들은 부동산에서 나왔으며 아들 이민석 씨의 의뢰를 받고 온 것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순자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아들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어미 몰래 집과 가게를 팔아치우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순자는 곧장 민석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리종을 물었다. 민석은 처음에는 발뺌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실토했다. 오래전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인감도장을 빌려갔을 때 몰래 위임장을 만들어 두었던 것이다. 그는 전화기 너머로 미안하다는 말만 기계처럼 반복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단 한 줌의 진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순자는 수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배신감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듯했다. 민석이냐? 방금 부동산에서 사람이 다녀갔다. 네가 내놨다더구나.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사실대로 말해봐. 어머니, 그게 오해가 있으신 거예요. 오해?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뭐가 오해야? 네가 어떻게 어미한테 이럴 수가 있어?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저희 가족 다 길거리에 나앉아요. 어머니, 그냥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네? 모든 것을 알게 된 순자는 며칠을 알아누웠다. 30년간 지켜온 가마솥의 불도 처음으로 꺼졌다.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아들이 자신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몸도 마음도 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며칠 후 민석과 유진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찾아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오히려 어차피 이렇게 될 일이었다는 듯한 뻔뻔함마저 느껴졌다. 순자는 앙상하게 마른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싸울 기력도 이유도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힘없이 입을 열었다. 너희들 뜻대로 하라고.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고. 며칠 뒤가 네 아버지 제삿날이니 그 제사만은 이 집에서 내 손으로 지내게 해달라고. 그 후에 도장을 찍어주겠다고. 그 말에 민석과 유진이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그들은 어머니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는 척 인심 쓰듯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항복의 눈물이 아니었다. 조용히 시작될 전쟁을 알리는 차가운 결의의 눈물이었다. 알았다. 너희들 뜻대로 하거라. 이 늙은이가 뭘 더 버찌겠니? 어머, 정말요, 어머니? 잘 생각하셨어요. 역시 우리 어머니가 최고야. 대신 조건이 있다. 며칠 뒤가 네 아버지 제삿날이다. 그 제사까지만 이 집에서 내 손으로 지내게 해다오. 그날 네 아비 영정 앞에서 도장 찍어주마. 네, 어머니. 당연하죠.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제사 준비도 다 도와드릴게요. 제사를 앞둔 며칠 동안 순자는 다시 주방에 섰다. 하지만 예전처럼 손님을 위한 국밥을 끓이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30년 단골이었던 동네 변호사, 떡집 사장, 그리고 가장 아꼈던 단골 손님 김씨 아저씨를 조용히 가게로 불렀다. 그녀는 그들에게 그동안의 사정을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듣는 이웃들의 얼굴에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교차했다. 순자는 그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다.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이 담긴 통장과 도장을 꺼내놓았다. 이것은 단순한 매매나 기부가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과 남편의 유산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싸움의 포석이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순자는 제사 전날 밤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한 국밥 한 그릇을 끓였다. 솥에는 뽀얀 국물과 함께 그녀의 눈물이, 회한이, 그리고 서늘한 분노가 함께 끓어오르고 있었다. 이 국밥이 이 집에서 끓이는 마지막 국밥이 될 것이다. 순자는 뜨거운 국밥을 천천히 넘기며 내일 펼쳐질 모든 일을 머릿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다. 김 사장, 내 부탁 좀 들어주시오. 이 가게와 집을 김 사장에게 넘기고 싶소. 대신 조건이 있어. 이 진미국밥 이름만은 절대로 없애지 말아주시오. 아니, 순자 누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제분이 뻔히 있는데 저한테... 내 아들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요. 이건 내 마지막 부탁이요. 내 남편의 이름으로 이 가게를 지켜주시오. 제삿날 아침이 밝았다.
집안에는 순자가 밤새 정성껏 차린 제사 음식이 가득했다. 모든 음식은 남편이 살아생전 가장 좋아했던 것들로 순자의 손맛이 오롯이 담겨 있었다. 잠시 후 친척 몇몇과 함께 아들 내외가 도착했다. 그들은 마치 상주라도 된 것처럼 슬픈 표정을 연기하며 조문객을 맞았지만 그들의 눈은 제사상 뒤편에 놓인 순자의 인감도장과 서리 위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 지긋지긋한 제사만 끝나면 모든 것이 자기들 차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제사가 시작되었다. 민석과 유진은 사람들 앞에서 보란 듯이 가장 먼저 제사상 앞에 나아가 큰 절을 올렸다. 남편의 영정사진 속 온화한 미소가 그들의 위선적인 절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순자는 그 모습을 차갑고 고요한 눈으로 지켜보았다. 이제 곧 심판의 시간이 시작될 터였다. 아이고, 아버님,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희가 이렇게라도 정성껏 모셔야죠. 이제 어머니도 편히 모실 수 있게 됐으니 하늘에서 편히 눈 감으세요. 아버지가 고생만 하신 어머니를 제일 걱정하셨는데 이제라도 저희가 효도해야죠. 아들 내외의 절이 끝나고 순자가 천천히 제사상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는 술을 올리고 향을 피운 뒤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모두가 제사를 마무리하는 축문을 읽으려나 보다 생각했다. 하지만 순자의 입에서 나온 것은 평생을 함께한 남편에게 고하는 마지막 약속이자 아들 내외의 죄를 묻는 서늘한 심판의 언어였다. 그녀는 남편에게 당신과 나의 피와 땀이 서린 이 집과 가게를 지키기 위해 오늘 모든 것을 정리했노라고 고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석과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순자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품속에서 서류 봉투 2개를 꺼내 제사상 위에 올려놓았다. 모든 친척들의 시선이 그 봉투에 집중되었다. 여보, 오늘 내가 당신에게 한 마지막 약속을 지켰소. 우리가 평생을 일군 이 터전, 저 불효막심한 자식놈들 손에 더럽혀지게 둘 수 없어 오늘부로 모두 정리했소이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평생 남주기를 좋아했으니 하늘에서도 기뻐할 거라 믿소. 그러니 부디 노여워 마시고 이 못난 아내의 결정을 지켜봐 주시오. 순자는 첫 번째 봉투를 열었다. 그것은 가게와 집의 매매 계약서였다. 하지만 매수인의 이름은 아들 내외가 데려온 부동산업자가 아니었다. 30년 단골 김씨 아저씨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심지어 시세의 반값도 안 되는 헐값에. 민석과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지만 순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두 번째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기부증서였다. 집과 가게를 판 대금 전액을 남편 이진수와 아내 박순자의 이름으로 보육원과 독거노인 지원센터에 기부했다는 증서였다. 그 순간 민석과 유진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순자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자신은 요양원이 아닌 김 씨가 계속 운영할 국밥집의 작은 방에서 살며 일을 돕기로 했다고. 너희에게 물려줄 재산은 단 한 푼도 없으며 오늘 이 제사가 너희와 함께하는 마지막 제사라고. 쩌렁쩌렁 울리는 순자의 목소리는 남편의 영혼을 빌린 심판반의 선고처럼 집안을 가득 메웠다. 이 집과 가게를 판 돈은 여기 당신 아버지 이름으로 좋은 곳에 썼다. 평생 고생만 한 당신 아버지를 위한 내 마지막 선물이다. 거짓말이죠, 어머니. 어떻게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건 무효야. 무효? 내 집, 내 가게를 내 뜻대로 처분하는데 누구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 나는 너희에게 호요식 시켜주려고 평생을 허리 휘도록 일한 게 아니다. 너희에게 물려줄 유산은 없다. 이 애비에게 물려받은 가난과 이 어미에게 물려받은 지독한 수치심,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유산이다. 이제 이 집에서 나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몇 주 후 진미국밥의 간판 아래 초대사장 박순자라는 작은 명패가 새로 달렸다. 가게는 단골이었던 김 씨가 물려받았지만 주방의 주인은 여전히 순자였다. 그녀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즐기기 위해 국밥을 끓였다. 얼굴에는 그늘이 걷히고 예전의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가 돌아왔다. 가게 한편에 마련된 작은 방은 아들 내외가 말하던 실버 팰리스보다 훨씬 아늑하고 편안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오롯이 박순자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가 끓여내는 국밥은 이제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자신의 존엄을 지켜낸 한 여성의 자부심이자 탐욕을 이겨낸 정의의 맛이었다. 누님, 이제 그만 들어가 쉬세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야. 내 손으로 해야 직성이 풀려. 그나저나 오늘 국물 맛이 유난히 좋구먼. 옛날 양반 생각나네.